자, 이번 시간에는 도함수의 활용 첫 번째 개념을 가르쳐 드릴 시간입니다. 접선의 방정식 먼저 설명드릴 건데요. 접선의 방정식. 자, 첫 번째로는 곡선 위에 점을 알려줬었을 때, 이때는 기본 포인트가 기울기와 한 점, 우리가 기울기와 한 점 알았을 때 요렇게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 쓸 수 있었죠. 요걸 기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곡선 위에 한 점을 알려줬어. A, FA라고. 자, 그러면 일단 한 점 알았다. 기울기를 알면 되는데 기울기는요. 우리 요 친구 미분할 수 있죠? Y'은 요렇게 F'X 요런 식으로 쓴 다음에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왜 집어넣습니까? 라고 하면은 우리 여기서 A 집어넣은 거 F'A라는 값은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자,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미분 계수, 맞죠? 순간 변화율. 요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m은 F'A다. 기울기 나왔어? 한 점 나왔어. 그러니까 요렇게 작성. 자, 이때 m은요. 요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예시로 y는 x세제곱. 자, 그러면 위에 점이라고 했었으니까 우리가 일단은 미분해가지고 요렇게 1 집어넣읍시다. 그럼 기울기가 3이란 소리야. 그러니까 y는 3에 x마 1 플러스 1 요렇게 쓰면 y는 3x 마이너스 2 요렇게 1,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쓸 수 있다. 두 번째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도 쓸 수 있거든요. 자, 이번에는 점을 안 알려주고 기울기를 가르쳐 준 거야. 자, 그러면 거꾸로 가면 돼. 기울기는 뭔데? 얘는요. 미분한 다음에 x에다가 a 넣은 거잖아. 만약에 우리가 m을 알고 있다 라고 한다면요. 요렇게 작성한 다음에 a를 찾아. a 찾고 a, fa 이렇게 쓸 수 있을 테니까 점 알고 기울기 알고 이렇게 하면 접선의 방정식 작성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y는 x제곱 마이너스 1에 접한데 그리고 기울기가 4인 방정식. 어떤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 그러면 미분해. 그럼 2x. 이때 기울기가 4라니까 2a가 4, a는 2. 접하는 접점은 x좌표가 2개구나. 그러니까 2 집어넣고요. 함수값을 구하면 3. 2,3 그리고 기울기는 아까 4니까 y는 4에 x마 2 플러스 3. 그래서 y는 4x 마이너스 5 요렇게 쓸 수 있다. 자, 세 번째로 곡선 위에 있지 않는 점에서 곡선에 그었어. 뭘? 접선을. 그랬을 때 방정식을 구하라거든. 예를 들어서 함수 fx가 있고요. 곡선 밖에 한 점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게 곡선 위에 있지 않는 점이죠. 자, 여기서 곡선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었대. 그랬을 때 접선의 방정식. 우리가 접점을 모르니까 a, fa라고 넣는 거야. 이렇게 임의의 점으로 접선을 작성. 접선 어떻게 작성했죠? 이런 식으로 작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요 접선이 뭘 지난다? 요 점을 지난다. 그래서 Q는 F'A, P마 A 플러스 FA 요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요 점을 풀면 P랑 Q는 알려줬을 테니까 A를 구할 수 있을 거고요. A를 구했으니까 방정식을 사용할 수 있겠다. 요렇게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fx가 x제곱 플러스 x야. 그 밖에 있는 점 우리가 0, 마이너스 1 요렇게 보자.
그런 상황에서 접선을 그었대.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하면요. 자, 일단 모르니까 접점. 그리고 미분하면 2x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2a 플러스 1 쓰고요. y는 2a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플러스 fa. 자, 여기서 fa는 뭔데요? a제곱 플러스 a.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0,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요렇게 써주고요. 0 집어넣으니까 요렇게. 계산합시다.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a. 그러니까 요렇게 사라질 거 사라지고요. 계산하면 마 a 제곱이랑 마 1이랑 같다. 아, a 제곱은 1이니까 a는 뿔마 1 요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 a가 뿔마 1 나왔다. 자, 아까 fx는 x제곱 플러스 x였고요. a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요렇게 쓴 다음에 우리 위에 점 알고 있는 거잖아. 1, 2 마 1, 0 요렇게 되는 거 맞죠? 그리고 f'1은 3 f'-1은 마이너스 1 그래서 작성 3의 x마 1 플러스 2 3x 마이너스 1이라는 거 하나 그리고 y는 써줘야 되겠죠 당연히 마 1에 x 플러스 1 플러스 0이니까 마 x 마 1 이렇게 하나 그래서 접선이 총 2개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충분하겠다. 이렇게 하나하나 계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계산할 게 조금 더 많지만요. 차근차근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굳이 따져서 방금 fx는 x제곱 플러스 x 왜 접선이 2개가 나오나요? 자, 이 친구는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 맞죠? 그러면 마 1과 0을 지나간다.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 0, 마이너스 1이라고 했었으니까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어딜까? 자, 요거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맞죠? 마이너스 1, 0이니까. 축의 방정식은 절반.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어서 요거 계산하면 요렇게 되는 거 맞죠? 자, 요렇게 될 테니까 요렇게 하나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또 요런 식으로 하나가 나오게 될 거다. 요렇게 올라가는 형태에서 요렇게 올라가는 형태. 그래서 이게 3x 마 1, 마 x 마 1 요런 식으로 됐던 거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마치 요런 느낌인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 예제 1번 가보도록 할게요. 함수 fx가 3차 함수로 나와 있어. 위의 점 1,4에서의 접선과 라고 했었으니까 일단 접선 쓸 수 있어. 함수 gx에 대하여 gx 위의 점 b, gb에서의 접선이 요것도 접선을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요게 일치한데 그러니까 일단은 위의 접선 먼저 작성 미분해가지고요. 1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기울기는 마 1이 되겠네. 아,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1 써주시고요.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마 x 플러스 5 이렇게 작성될 테니까 이렇게 제가 써볼게요. gx 위에 점 b, gb 라고 했었으니까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g'x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써봅시다. 4x 세제곱 그리고 3 이렇게 나올 거야. y는 4 b 세제곱 플러스 3 x마 b 플러스 gb. 자, gb 쓰면 b 4제곱 3b 플러스 a까지. 이거 괜찮죠? 얘랑 일치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4b 세제곱 플러스 3e 마이너스 1이라는 거고요. 4b 세제곱이 마이너스 4라는 거예요. b 세제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b는 뭐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일단 b는 실수니까 이렇게 구해도 괜찮겠죠. 원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어차피 b는 실수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바로 쓰시고요.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 요게 마이너스 1이잖아요. b 뭐라고 했죠? 마이너스 1.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4제곱 하면요. 요렇게 b 집어넣은 겁니다. 계산을 할 수 있겠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마 x 마 1 그리고 마 2 플러스 a까지 마 x 마이너스 3 플러스 a까지. 자, 그럼 요렇게 나온 값이 뭐랑 같다? 5랑 같다. 그래서 a는 8이라는 결론까지도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a 플러스 b는 7이다. 그래서 3번. 1번 가볼 건데요. fx가 몇 차 함수? 3차 함수. fx 위에 점 2, 1에서의 접선이 라고 나와 있어. 오케이. 좋아. 미분해서 계산 3x제곱 마이너스 8 요거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f'2는요 12에서 8을 빼니까 4가 될 거고요. 접선의 방정식 작성. 요렇게. 그러니까 4x 마이너스 8 플러스 1 그러면 4x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요거 요렇게 되니까 요렇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요게 몇 컴마 13을 지나? a, 13. 그러니까 13은 4a 마이너스 7. 그래서 a는 뭐다? 5가 된다. 얘가 20이 돼야 되니까. 최종적으로는 3번 정답을 쓸 수 있겠죠. 2번 가보도록 할게요. 직선 y는 mx가 곡선에 접한다 라고 했었으니까 접하는 기울기를 알려줬네요.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8 미분 마 3x제곱 플러스 4x x가 a고 y가 fa라고 해볼게. 요게 접점이야. 그러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4a 요렇게 쓸 수 있겠죠? y는 요렇게 기울기를 쓸 수 있고요. 요거 기울기다. x-a
플러스 FA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제가 요거 살짝 앞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옮겨 보고요. 요거 계산하고 정리해야 되니까 일단 요렇게 정리하면요. mx-a 플러스 fa 요런 형태가 분명 될 거야. 맞지? 자, 여기서 요렇게 분배해 가지고 쓸 수 있어요. mx 한번 쓰고요. ma 요렇게 쓸 수 있고요. 당연히 부호는 마이너스 붙이고 fa까지 쓸 수 있어요. 자, m은 요렇게 나와 있었으니까 제가 계산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요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 fa는 뭔데? 요렇게 되는 거잖아. 요게 fa잖아. fa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 a. 자, 그러면 요거 값이 뭐여야 되는 거야? 0이어야 되는 거죠. 왜? 이거니까. 접한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접한다. 접하는 접점 그리고 접점으로 접선 만들어서 이렇게 작성.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어 얘가 4라고 주어졌으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m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일단 뒤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a를 구한 다음에 이렇게 m을 뽑아내는 겁니다. m은 마 3a 제곱 플러스 4a니까. 자, 여기 있는 걸로 조금 복잡하겠지만 계산. 3a 세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2a 제곱 마이너스 8 계산하면 2a 세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 얘가 0이 된다 라고 했었으니까 a 세제곱 마 a 제곱 마 4는 0. 일단은 이런 식으로 되겠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그러면 제가 살짝 정리했으니까 정리한 것만 최종적으로 남기고 이렇게 나머지는 지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계산해야 되는데 3차 방정식 푼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2로 조립제법을 사용. 요렇게. 그러면 a-2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 요렇게 되겠구나. 자, 요렇게 된다 라고 했었을 때 요거 봅시다. 요거 인수분해할 수 있는지. 그래서 순간 판별식을 써보면 어떨까 생각을 한 거야. b제곱 마이너스 4ac. 음수네. 그러니까 허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 아니고 앞에 있는 거 a는 이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a, fa를 쓸 수 있어. 2, f2 마 8 마 8 그래서 마이너스 8 요게 접점이다. 사실 접점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 왜? a 구했으면 요거 바로 구하면 되긴 하잖아. 요거 계산은 8 마이너스 12 계산하면 마이너스 4 그래서 2번까지. 일반적으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얘가 4다 혹은 5다 혹은 6이다 요런 것들 알려줄 거야. 그러면 a, fa 쓴 다음에 f'a가 아까 말했던 4다, 5다, 6이다 뭐 지금은 m이 마 4죠. 요렇다 해가지고 a를 구하는 건데 지금은 m을 모르니까 일단은 이렇게 일반화되게 쓴 다음에 뒤에 있는 정보 상수항이 빵이니까 a를 구하자. 이런 방향성으로 흘러간 겁니다. 자, 이제 평균값 정리
그리고 로레 정리 말씀드릴 건데요. 자, 로레 정리 학습하기 전에 평균값 정리 먼저 가봅시다. 평균값 정리는요. 평균 변화율 이꼴 미분계수. 요걸 만족하는 게 있다. 무슨 말인지 그림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면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였죠. 두 점을 알려줄 때 기울기. 우리 이거 평균 변화율은 평변 극한 미분계수 할 때 막 우리가 이야기를 다루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요렇게 평균 변화율. 얘랑 동일한 값을 갖는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미분계수는 뭐였죠? 접선의 기울기 F'A 요런 형태로 썼었죠. 아, 여기 위에 접선 중에서 요 초록색과 동일한 기울기를 가진 친구가 존재하구나. 그게 평균값 정리라는 겁니다. A랑 B를 이렇게 잡았어. 그랬을 때 A랑 B의 평균 변화율 두 점 사이의 기울기와 동일한 접선의 기울기를 가진 점이 이렇게 최소 하나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요 점과 요 점을 이렇게 잡았어.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 이 기울기와 동일한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를 가진 점이 존재한다. 이렇게 존재하게 되겠죠?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게 평균값 정리다. 그러면 로레 정리는 평균값 정리의 특수 케이스다. 무슨 말이야? 자, 두 개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되 두 점의 y좌표가 같은 거야. 그러면 기울기가 0이 돼버리겠죠? 아,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그런 지점이 존재한다. 두 점 사이 A와 B 사이에 y값이 이렇게 같으면 평균 변화율은 0이겠죠.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어떤 점이 C라고 하면 그 C는 A와 B 사이에 무조건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괜찮겠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이건데요. 이차 함수의 평균값 정리. 이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어. 두 점을 썼어. 그러면 요 평균 변화율과 동일한 값을 갖는 미분계수 분명히 존재할 건데요. 요 좌표를 바로 읽을 수 있어요. 봐봐. 1, 5야. 그러면요. 3입니다. 이거 어떻게 구했나요? 라고 한다면요. 결론적으로 요 친구 알파, 베타, 요 친구 알파, 베타의 평균 두 개 더한 거의 절반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예시로 한번 볼게. fx가요. x제곱 마이너스 x 요렇게 나와 있어. 닫힌 구간 0,2 0 이상에서 2 이하 여기서 평균값 정리. 아, 평변과 미분계수 두 점 사이와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동일한 그런 C의 값을 한번 찾아보자 라는 거야. 자, F2와 F0 요걸 기준으로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고. 요렇게 논다 라고 하면요. 자, F2는 뭐죠? 4-2. F0은요? 0이에요. 요렇게 쓸 수 있죠? 요거 계산하면 뭔데? 위에 거 계산하면 2고요. 밑에 거 계산하면 2예요. 그래서 1이다. 아, 그럼 F'C가 1이 나오는 C의 값을 찾자. F'X는 뭔데? 2x-1. 아, 그러니까 2C-1이 1이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C가 1이다. 자, 제가 0 잡았죠? 2 잡았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평균이 1 잡았죠? 잡은 게 아니고 사실 구한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알파, 베타 얘랑 기울기가 같은 요렇게 점 알파, 베타의
평균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말씀을 드렸죠. 함수 fx가 이렇게 3차 함수 x세제곱 마이너스 x로 나와 있대. 그리고 나서 요거 보는 거야. 요거는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함수값의 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기,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생각하자.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자, 그러면 이렇게 변형시켰을 때 얘랑 동일한 값을 갖는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계산해야죠. f1은 뭔데요? 1-1은 0. f 마 2는 뭔데요? 마 8 플러스 2. 이따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플러스 2 되는 거. 맞죠? 마이너스 6. 그러니까 일단 평변은 3분의 0 마이너스 6이니까 6이 된다. 그래서 2가 된다. 미분해서 집어넣어야죠. 미분 그러면 3x 제곱 마이너스 1 맞죠? 그렇게 해서 f'A는 3a 제곱 마이너스 1이야. 두 개가 뭐하다? 같다. 그러니까 3a 제곱 마이너스 1은 2가 될 거고요. 3a 제곱은 3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맞죠? 그래서 a 제곱은 1이 될 거고요. 자, 여기서 a가 뿔마 1인데요. 중요한 거 두 점이죠. 마 2와 1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올려서 마이너스 1이라고 쓰고요. 자, 이렇게 바뀌겠죠.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요.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같다. 평변, 미계. 자, 미계랑 평변이 같은 요렇게 평변이 있고요. 미분계수가 요렇게 있는 상황이라면요. 요 점은요. 얘랑 얘의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다. 플러스 1이 아니고요. 왜? 얘네 두 개 사이에 있어야 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작성 f'-1은요. 2가 될 거야. 그리고 요렇게 f-1은 어떻게 된다? f-1은 계산하면 되죠. 0. 그러니까 0. 그래서 2x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y절편 구하라고 했었으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4번.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4차 함수 요거를 만족시키고 라고 했었으니까 요거 어떻게 또 생각을 할 수 있냐면요. 만약에 요렇게 쓴다 라고 한다면 자, 변형되는 게 있나 보는 거야. 0에서 1을 더했어. 그럼 1이죠? 그냥 1분의 f0 마 f마 1 요거나 그냥 요렇게 나와 있는 거나 완전 똑같은 거 아니야? 어차피 4는 1분의 4 요런 식으로 쓸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f0은 2고요. f마 1은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그래서 2가 될 테니까 그러면 y 값이 지금 어때? 같은 상황 아니야? 요런 상황이네. 자, 그러면 미분해서 요렇게 쓸 수 있고요. 얘가 0이래.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야? 4a 세제곱 마이너스 2a가 0이다. 그러니까 2a 세제곱 마이너스 a가 0이다. a 2a 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다. 이렇게 식을 작성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우리 이 친구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요. 요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야? 요거 a제곱으로 보고요. 요거 b제곱으로 본다 라고 하면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합차로 쓸 수 있을 테니까 요렇게 2a 제곱 마이너스 1 요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요거 만족시키는 a는요. 0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그리고 플러스 루트 2분의 1 요런 식으로 될 거야. a가. 여기까지 동의할 수 있죠? 마 1부터 0까지 사이에 속하는 거. 일단은 요거 아닐 거고요. 0도 아니겠죠.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사실은 요게 평균 변화율 이꼴 미분계수 쓰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는 있었어요. 알 수 있었는데 일단 우리가 평균값 정리를 배웠잖아요. 그리고 요런 경우 로레 정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런 것까지 한번 생각해보고 연습해보자고 제가 굳이 이렇게 변형시켜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그대로 갖다 써도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바로 갖다 쓴다라는 건 요 계산에서 2, 요 계산에서 2. 아, 그러니까 요거 0이네. 아, 0은 F'A네. 여기에 속하는 A 구하라네. 그러니까 요거 미분해가지고 4A 세제곱 마이너스 2A 얘가 0이네. 그거 중에서 마 1에서 0. 당연히 범위는 초과랑 미만이겠죠. 부등 등호는 포함하지 않는다.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3차 함수로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럴 때 f1의 값을 알려주세요. 가조건 봅시다. 닫힌 구간 0에서 2까지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c의 값은 3분의 2이다 라고 했었으니까 f2 8 4a 2b f0 0이네. 자, 평균값 정리 먼저 요렇게. 자, 그러면 요렇게 쓸 수 있고요. 2를 나누어서 어떻게 쓸 수 있어? 조금 더 간편하게. 요렇게 쓸 수 있겠죠. 요게 f' 3분의 2와 동일하다. 그런 상황에서 나 조건 f'3이 0이다. 아, 그러니까 f'x를 써야죠. 3x제곱 2ax b. 자, 그럼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27, 6a, b는 0이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리고 3분의 2를 여기다가도 살짝 집어넣어 줘야 되겠죠? f' 3분의 2 그러면 3에다가 3분의 2의 제곱 2a에다가 3분의 2 그리고 b 계산하면 요건 3분의 4가 될 거고요. 3분의 4a가 될 거고 b가 될 거예요. 요렇게 될 거라고. 아, 그러니까 b가 사라져서 일단 가조건에서는 3분의 8, 3분의 4를 넘겨서 계산한 겁니다. 얘가 마이너스 3분의 4a. 요렇게 되겠다.
어이구, 제가 큰일 날 뻔했네요. 3분의 6a니까 요거 넘기면 3분의 2a. 부호는 마이너스를 당연히 붙이는 거고요. a는 마이너스 4.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니까 썼던 거 살짝 지우고 27 마이너스 24 플러스 b는 0. 3 플러스 b는 0. 이렇게 해가지고 a랑 b를 바로 쓸 수도 있었겠구나. F1은요 1 플러스 a 플러스 b인데 a 마 4라고 알려줬고요. b가 마 3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요거 계산하시면 마 6.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된다 라는 거죠. 자, 이제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하게 알아둬야 되는 거. 지금 빨강색 등장했다. 반드시 중요하면서도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 함수의 증가와 감소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증가라고 하면요. x1과 x2가 있어. x값이 크면요. y값이 큰 그런 상황을 우리는 증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감소한다 라고 하면요. x값이 큰데 y값이 살짝 지우고 작은 거. 자, x값은 이렇게 나와 있어. y값은 이런 식으로 또 나와 있어. x값이 분명히 x2가 커. 근데 x2를 집어넣은 함수값이 작은 경우, 그럴 때 우리는 감소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증가와 감소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그러면 어떤 거를 연결시켜야 되냐? 우리 도함수를 관찰해야 되거든. 도함수가 뭐였죠? 미분계수를 전체 범위로 확장시킨 거. 요거는 x는 a에서의 미분, 계수, 기울기라는 거잖아. 요거는 fx에 대하여 어떤 점 x에서의 기울기를 표현한 함수다 라고 생각을 한다 말씀을 드렸고 도함수. 자, 증가한다 라면요, 결론적으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감소한다 라고 하면요,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무슨 말이지? 제가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함수, 3차 함수 이렇게 그리기가 어려운데 제가 일단은 이렇게 3차 함수 대표적인 예시 하나씩 갖다 놨습니다. g라는 건요, 사실 y는 x 세제곱, h라는 건요,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 요거 쓴 건데요. 자, 요 친구는 딱 봤었을 때 증가만 해요. 모든 범위에서. 맞아요? 이렇게 x값 비교하면 y값도 큰 상황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요거를 보고 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접선의 기울기를 그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 다 양수로밖에 안 나타난다고. y는 x 세제곱이라고 했죠? 요거 y는 3x 제곱, y 프라임, y 프라임은 3x 제곱, 요렇게 그릴 수 있고요. 자, 요거를 그려서 도함수 관찰하면 요런 식으로 된다고. 요런 식으로. 맞아요? 증가한다 라는 건요, 도함수의 값이 플러스가 나온다. 도함수의 값이 요렇게 플러스가 나온다. 항상 플러스가 나온다. 그런데 0도 있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증가한다 라고 하면요, 잠시 쉬어가는 구간, 요렇게 쉬어가는 구간 있을 수도 있다. 감소한다로 봐볼게요.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 자, 요렇게 떨어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x값이 큰데 y값이 작아요. 계속 요런 형태만 나타납니다. 자, 요거를요,
또 미분해가지고 관찰을 해보겠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함수값이 x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음수의 값만 나와요. 맞나요? 물론 0인 것도 있죠. 잠깐 내려가면서 쉬어가는 구간,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 결론적으로 증가한다 라고 하면요, 0도 포함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감소한다 라고 해도 쉬어가는 구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자, 일반적으로 문제에서요, 3차 함수를 주거든요. fx, x세제곱 플러스 어쩌고. 그러면 얘 미분해봐. 어이구, 제가 프라임을 써버렸네. 그냥 fx입니다. 그러면 미분했었을 때 3x제곱 어쩌고. 그럼 이거 2차 함수죠. 2차 함수 우리 지금 바로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함수를 관찰하면서 얘가 함수값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런 것들을 관찰한다. 자, 요때일 때는 증가하는 거야. 왜? 함수값 f'x의 함수값이 양수니까. 양수란 소리는 무슨 소리야?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까지는 계속 증가만 해요. 증가만 해요.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지금 막 그리고 있는 요 파트까지는. 그러다가 여기 지금 동그라미부터 여기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까지는 감소만 합니다. 감소만 합니다. 기울기가 음수라고. 그래서 요렇게 두 번째 동그라미가 나오는 시점에서 다시 증가로 바뀌어요. 요거를 미분해보면요. 요거 x축이야. 양수 값을 갖는다. 0의 값을 여기 0의 값을 갖는다. 음수의 값을 갖는다. 다시 0의 값을 갖는다. 요렇게 양수의 값을 갖는다. 그래서 증가, 감소, 증가 요런 형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함수 배웠던 게요. 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조금 더 쉽게 판단하기 위함이다. 그래서도 개형을 판단할 수 있다.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 이 함수가 증가하는 함수다. 감소하는 함수다 라고 하면요. 무조건 0도 포함시켜준다. 왜? 요렇게 쉬어가는 구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만 혹은 감소만 한다 라고 문제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 극값이 없다. 아, 우리가 극값 배우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근데 조금 이따 배울 겁니다. 극값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증가하죠. 이쪽을 기반으로 왼쪽을 봤었을 때, 또 이쪽을 기준으로, 정확히 표현하면 기준이겠죠. 기준으로 오른쪽을 봤었을 때는 증가하겠죠. 이렇게 증가한다. 증가하는 건 뭔데요?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거. 감소하는 건 뭔데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 자, 증가에서 감소로 이렇게 바뀐다. 혹은 감소에서 증가로 바뀐다. 이런 점을요, 극점이라고 합니다. 점. 어떤 점? 극점. 자, 극점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요, 극값입니다. 우리 꼭지점 그리고 꼭지점의 함수값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극점과 극값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자, 실수 전체에서 증가만 한다. 예를 들어 이렇게 증가만 한다. 그러면 극점,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거나 감소만 한다 라고 하면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그런 점이 없겠죠. 그러니까 함수값, 극값도 없을 거고요. 1대1 대응이다. 봐봐. 요렇게 돼 있으면요, y값이 같은 점이 요렇게 나와 버린다고. 맞아요? 1대1 대응, 혹시 기초 개념 수업에서 했던 거 까먹었을까봐. 첫 번째, 1대1 함수이다. 1대1 함수는 정의역과 이렇게 치역이 있었을 때 정의역이 다르면 치역도 다르다. 수학적으로 따지면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x값이 다르면 y값도 다르다.
두 번째, 취업과 공역이 같아야 한다. 후보군과 선택받는 친구가 완전 동일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공역,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함수를 그릴 때는 실수 전체 범위에서 생각을 한다. 자, 요런 거 봅시다. 지금 x값이 다른데 y값 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고 1대1 대응도 아니겠죠. 실제로 봅시다. 증가만 합니까? 혹은 감소만 합니까? 아니요. 요렇게 극값도 있고요. 증가도 하고 감소도 하고 다시 증가도 하는 요런 형태를 가져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요렇게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거다. 마지막,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랑 1대1 대응이다는 우리 기초개념 수업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역함수가 존재한다. x랑 y를 뒤바꾸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x 하나에 y 하나만 대응이 돼야 되겠죠. 이런 느낌. 그래서 자,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시면서 출발. 증가나 감소에 증가한다 라고 하면요, 이런 식으로. 감소한다 라고 하면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서 출발하는 거다. 위에 살짝 다시 보면서 여기가 포함되어 있는 건 증가하면서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소하면서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 잠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함수의 값과 부호로 파악을 잘 해보자 라는 겁니다. 실제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요, 일단 미분을 해. 요렇게. 자, 그러면 요거 인수분해까지 요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려보는 거야. 0, 4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증가하다가 0에서 4 사이에서는 감소하다가 4보다 큰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증가하겠구나. 자, 2차 함수야, 3차 함수야. 이렇게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원래 함수의 개형을 추론할 수 있게 되는 이런 힘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뭐라고 했어요? 제가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점, 극점이라고 했죠?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점, 극점이라고 했죠. 요게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극점의 정의 중 한 가지입니다. 부호의 변화, 도함수 부호의 변화, 증가에서 감소로, 감소에서 증가로 이렇게 바뀌는 점. 자, 제가 포인트 살짝 프리뷰라고 써놓고 대칭의 중심점 이런 것들 보여드렸는데 3차 함수에서 포인트가 되는 지점들입니다. 여기를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극점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번 시간에 다 말씀드릴 거니까 살짝 보고 뭐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모양도 이렇게 동일하게끔 그려놨으니까요. 추가 기억해줘야 되는 거 제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도함수가 연속이면요, 원함수는 미분 가능 함수입니다. 요거 도함수가 연속이면 원함수는 미분 가능 함수이다. 요렇게 요걸 보고 판단을 해주시고요. 미분 가능하지 않으면 도함수는 당연히 불연속이겠구나. 사실 요거 대우명제를 제가 보여드린 거거든요. 대우명제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요, 원함수가 미분 불가능 함수일 때 도함수는 불연속이다. 요게 참이니까 원명제가 참이겠구나. 요렇게. 이제 3번 가보도록 할게요. 함수 fx 3차 함수입니다. 미분해
이렇게 그리고 나서 요렇게 보는 거야. 구간 마무한에서 마3까지 증가하고요. 마3에서 2까지 감소한다. 그러면 생각하는 거야. 아, 얘가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요런 식으로 흘러갈 텐데, 일단 요런 식으로 흘러갈 텐데, 자, 마무한에서 마3까지 증가한대. 일단은 마무한에서 마3, 여길 수 있고 여길 수 있고 여길 수 있는데 봐봐. 그래, 마3부터 2까지 감소한대. 그러니까 여기가 마3일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가 마3. 왜? 만약에 여기가 마3이어봐.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조금 큰 쪽에서 감소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마3이 이렇게 써진다. 여기까진 괜찮죠? 그리고 나서 2에서 감소. 아, 그러면 2가 어디에 찍혀야 되느냐? 어떻게 찍힐 수 있을까? 요렇게 찍힐 수 있고요. 요렇게 찍힐 수 있고요. 요렇게 찍힐 수 있고요. 요렇게 찍히면 안 된다. 여기까지만 가능한 거야. 그래서 마2가 가능한 범위도 제가 한번 쭉 한번 써볼게요. 요런 부분까지 가능하겠다. 여기까지 괜찮죠? 일단 f 프라임 마3이 0이다. 요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b는 6a 마 27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12a-27의 맥시멈. 아, 그러니까 a가 커질수록 우리는 최대가 되겠구나. 이걸로 f'2 12 4a. 자, b는 6a-마 27. 그러면 10a-마 15. 얘가요, 일단 음수의 값을 가지거나 0의 값을 가져도 괜찮아요. 봐봐. 여기가 0의 값을 가져도 괜찮아요. 요런 상황을 말한 겁니다. 단적으로 얘가 0이다 라고 하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모르지만 그 주변의 상황을 판단했었을 때 아, 얘가 0이어도 우리가 감소한다 라고 인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일 때 0을 포함할 수 있다. 자, a는요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10a가 15, a는 2분의 3 이렇게 되니까 아, 그러면 a는 맥시멈이 2분의 3이고 그거 집어넣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최대가 나오겠네. 요거 계산 18-27 그래서 마이너스 9 4번이 정답이 된다. 아, 최대일 때는 뭐였어? 최대일 때는 여기였던 거야. 2가. 오케이?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가 3차 함수이고요. 실수 전체에서 감소하도록 한대. 얘가 최고차가 음수죠? 그러면 미분을 해봅시다. 요렇게. 그리고 나서 생각하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요렇게가 가능할까? 요거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요렇게. 요것도 가능할까? 요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일단은
요게 인수분해가 당장은 어렵겠구나 그 생각하면서 실수전체가 감소한다 라고 했었으니까 일단의 개형이 요런 식으로 되면 안 되고 요런 식으로 혹은 요런 식으로 돼야 되겠구나. 요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는 요런 경우 맞죠? 이때는 D가 0일 때, 이때는 D가 0보다 작을 때 인수분해가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D 쓰면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여기 잠깐 간단하게만 그려주면 0, 3 0부터 3까지 가능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F2의 최대 그리고 최소 F2가 뭔데요? 이렇게 2 써주고요. 마8 플러스 4A 마이너스 2A 그러면 마8 플러스 2A 요거의 맥시멈과 미니멈 맥시멈이 될 때는 A가 제일 클 때고요. 미니멈이 될 때는 A가 제일 작을 때겠죠. 맥시멈 그러면 A가 3일 때 그러면 마8 플러스 6 그러니까 마2 미니멈은 뭡니까? A가 0일 때 그래서 마8 플러스 0 그래서 미니멈은 마이너스 8 맥시멈 마이너스 미니멈 하면 마2에서 요렇게 되는 거니까 6이 되겠죠? 구하고자 하는 건 6 요렇게 된다.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 요렇게 나와 있고요. 열린 구간 AB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는데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뭘까? 요렇게 자, 열린 구간 AB에서 요 친구와 요 친구 관계 요거 뭐죠? 요렇게 쓸 수 있겠죠.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얘가 양수이다. 예를 들어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라고 할게. X1 요렇게 봐야 되겠다. 그냥 쉽게 X1, X2 그럼 X1 마 X2 fx1 마 fx2 요거 평균 변화율이죠. 요거 사이에 기울기가 같은 미분계수 존재한다. 그러니까 요걸요 우리는 요런 식으로 새로운 미분계수를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증가한다라는 소리야. A에서 B 사이에서는 항상 증가한다. 예를 들어 A랑 B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있었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 요거 감소하는데 음수인데 그러면 요렇게 되면 요게 x3 x3이 음수니까 요렇게 되면 안 되는 상황이네. 어떤 상황이 돼야 될까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요런 상황이야. 자, 요렇게 나오는 요 점이 x3 요렇게 되면 되겠네. 즉 증가해야겠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미분해서 증가는
파트를 찾아보자고. 마 6 써주고요. x제곱 마이너스 3x 마 4 이렇게 써주고 마 6에 x 마 4 x 풀 1 이렇게 써줍시다. 우리 이렇게 마 1, 4. 자, 그러면 요 f라는 함수는요. 마 1을 기준으로 왼쪽은 감소, 오른쪽은 증가. 그렇게 하다가 4를 기준으로 4보다 크면 다시 감소. 요렇게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해야 되겠죠? 큰일 날 뻔했네. 요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요런 형태가. 이게 fx의 개형이라는 거예요. b-a의 최대라고 했었으니까 자, b는 커야 될 거고요. a는 작아야 되겠죠. 무슨 말이야? b가 5야, a가 2야. b가 6이야, a가 2야. b가 커질수록 값이 커질 거고요. 똑같은 b를 가졌을 때 a가 작아질수록 값이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찾아야 되냐? b가 맥시멈일 때, a가 미니멈일 때. 근데 a랑 b는 증가하는 구간대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증가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b의 맥시멈 4가 되고요. a의 미니멈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래서 b-a는 5가 된다. 요걸 요렇게 이어나가면서 생각할 수 있었으면 너무나도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까 제가 극점, 극값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보면요. 극대와 극소라고 나와 있어요. 극점의 두 가지 종류입니다. 극대일 수도 있고요. 극소일 수도 있고요. 극점은 극대, 극소로 나누어진다. 극점은 증가했다가 감소하거나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그렇게 바뀌는 구간을 극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요 파트를 극대라고 하고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파트를 극소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극점의 정의가 제가 두 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번 정의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1번 정의 또 지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극대와 극소. 자, 일단은 극대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fx가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 작은 열린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작은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fa의 값이 가장 클 때 이때 우리는 극대라고 한다. 가장 클 때 이때 우리는 극대라고 한다. 또 가장 작을 때 극소라고 한다. 극점의 정의 1번은요. 최대값 혹은 최소값 이긴 한데요. 전체에서가 아니라 근처에서의 최대냐 근처에서의 최소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는 요 극대 1번 정의를요. 로컬 맥시멈 혹은 로컬 미니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요게 극점의 정의 1번입니다. 극점의 정의 2번은요. 아까 부호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런 구간들을 극점이라고 했다. 2번이 조금 더 우리가 실전에서 사용할 것이기도 합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나와 있어. 미분의 요렇게. 자, 그리고 인수분해. 그러면 그릴 수 있죠. 요렇게. 마 1, 1 증가하는 이쪽 파트에선 증가, 사이에선 감소, 증가. 그래서 그리면 요렇게 증가, 감소, 증가. 아,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그래서 아이고, 요거를 이렇게 기준으로 요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되는 거고, 요렇게 그려지는 거다. 1 대칭점 마 1. 대칭점? 요거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렇게 극대랑 극소를 파악하면 된다. 정말 중요하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fx가 미불이어도 극점일 수 있습니다. 함수 fx 절대값 x 요렇게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얘는요. x는 0에서 미분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0 왼쪽에서 감소하다가 오른쪽에서 증가하는 도함수의 부호가 바뀐다. 그러면 뭐다? 극소이다. 이거 두 번째 정의로 본 거죠. 첫 번째 정의로 볼게요. 0 근처에서 이렇게 관찰해 봅시다. 아, 0이 제일 작네. 로컬 미니멈. 그래서도 극소다. 이렇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감소하다가 증가해서 극소 혹은 지역에서의 최소값. 이래서 극소. 예제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3참수로 나와 있어. 아, 가나 다 조건 요거 만족시킨다 라고 했었으니까 하나하나 살펴보는 겁니다. 일단 f' 마이너스 2가 0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분. 자, 마이너스 2를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24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4a 나올 거고요. b가 나올 거예요. 얘가 0이다. 일단은 하나 나왔어. 그리고 나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야.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 x1과 x2, x수가 더 크다. 그런데 이렇게 부호가 바뀌었네. x값은 큰데 y값이 작다. 그러면 감소한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x3과 x4. x4가 더 커. 함수값도 더 크네. 그러니까 증가한다. 자, 잘 생각해야 돼요. 마 2에서 1 사이에 감소한다. 1보다 클 때는 증가한다. 지금 겹쳐져 있는 구간 뭐죠? 1.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냐면요. 아, 1을 기준으로 감소하다가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요건 뭐야? f' 1, 2, 0이다. 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f'1은 6 플러스 2a 플러스 b 얘가 0이고요.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6이다. 요거 정리하면 마 4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4다. 두 개. 자, 여기에서 여기를 빼봅시다. 그러면 6a는 18, a는 3이 나올 거고요. b는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6 플러스 b는 마 6, b는 마이너스 12. 그래서 a는 3, b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을 거고요. fx의 극소값은 이라고 물어봤으니까
F'X 다시 한번. 요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자, 6으로 묶어서 요렇게 F' 딱 그려주고요. 마2, 1 요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다 라니까 마이너스 2가 극소 점이겠구나. 근데 극소 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요렇게 마이너스 16 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하면 48에서 16을 빼니까 어이구, 제가 지금 굉장한 실수를 범했네요. 요렇게 되는 거니까 1에서 극소값이죠. 자, 다시 요렇게 미분했어. 요렇게 그렸어. 증가해서 감소, 증가해서 감소로 가니까 극대, 감소해서 증가로 가니까 극소. 방금 저는 극대값을 구한 거고요. 요렇게 극소값은 요거죠. F1 미안합니다. 그래서 2, 3, 마 12, 12 그래서 5. 뭔가 극소인데 왜 이렇게 숫자가 크지 했습니다. 그래서 1번 요렇게 계산하시면 된다. 저처럼 계산 실수하시면 안 되고요. 잘못 판단하시면 이제 값이 아예 다르게 나오니까 그때 극소 정의를 잘 생각해 주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제 7번 가볼 건데요. 함수 fx가 3차 함수야. 극대랑 극소를 찾는 게 일단 포인트네. 그러니까 개형 파악하기 위해서 미분을 해보자. 3x제곱 플러스 12x 마 15 3으로 이렇게 하고요. 요거를 어떤 식으로 3x 플러스 5 x 마 1 요렇게. 그러면 개형이 어떤 느낌으로 나오냐면요. 원래는 요거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렇게 안 그리고 그냥 바로 요렇게 그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연습해야 되니까 마 5, 1 증가, 감소, 증가. 여기까지는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 극대, 극소. 극대가 마 5고요. 극소가 1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값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점을 말하는 거다. 1에서 마이너스 5를 빼니까 6. 그래서 4번이 된다. 유제 8번 가볼 건데요. fx가 3차야. 극대값이 4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 일단 미분을 해야 되겠다. 요렇게 계산을 하고요. 6으로 일단 묶어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요렇게 a 플러스 1 요렇게까지 요거 요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x는 a 그리고 a 플러스 1에서 f'이 0의 값을 갖는구나. 그러니까 깔끔하게 요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죠. 자, 잠깐 그려보는 거야. a 플러스 1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여기 극대네.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여기 극소네. 그러니까 우리 요렇게 놓고요.
극대, 극소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자, 극대 값이 4라고 했었으니까 이렇게 2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에다가 2a 플러스 1 6a 제곱에다가 a 플러스 1 더하기 8 요거 계산한 게 4라는 소리야. 일단 4 넘깁시다. 얘가 0이라는 소리니까 귀찮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다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 요렇게. 그러면 요렇게 계산할 거 계산하시고 그리고 또 계산할 거 있나 봅시다. 요렇게 3a 제곱 부호는 플러스 요렇게 얘가 0이란 소리거든. 그리고 나서 보는 거야. 뭘 집어넣어야 될까? a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0이 될까? 마이너스 2를 한번 집어넣어 볼까? 이거 0 나오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로 조립제법 바로. 선생님 마이너스 2 어떻게 썼나요? 요거 0, 1, 마 1, 2, 마 2 요런 거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사실은 0은 뭐 집어넣어 볼 필요도 없었지만 그러면 요런 식으로 나올 것 같고요. 요거 생각을 해보면 판별식 음수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건 허수. 어차피 생각할 필요 없다. a는 마이너스 2다. 요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극속 값이니까 일단 fx가 2x 세제곱 마이너스 3 a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요렇게 나올 거야. 일단 a 집어넣은 거야. 그리고 나서 계산해야 되겠죠. f 마 1, 마 2, 9, 마 12, 8 요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4, 17, 3 복잡했던 여정이지만 5번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요거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마치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마치는 것보다 여러분들께 3차 함수, 4차 함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래야지 레벨 1 그리고 평가원 단원별로 돼 있는 모의고사 푸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밑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의 개수에 따른 모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1차, 2차, 3차, 4차일 때 다 써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1차는 이렇게 직선의 형태, 2차는요 포물선의 형태, 3차는 지금 처음 보는 거야. 이런 형태다. 요거 암기해 주셔야 돼요. 개형은 요건 약속이니까. 4차는 마치 2차 함수 같은 형태로 이렇게 흘러간다. 살짝만 더 내려볼게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 1차, 2차, 3차, 4차를 가지고 이제 3차 함수, 4차 함수의 개형, x축과 만난다 라고 했었을 때 개형을 그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fx가 3차로 나와 있다 라고 해볼게. 그러면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3차니까
4x 세제곱 요런 형태로 흘러갈 거야. x에다가 무한을 집어넣으면요. 집어넣을 순 없지만 엄청나게 큰 걸 넣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무한으로 갈 거야. 마이너스 무한 요런 걸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무한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저쪽 왼쪽에서는 요렇게 그려질 거고요. 저쪽 오른쪽에서는 요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 사이에 x축과 어떻게 만나느냐인 거야. 자, 요걸로 봐볼게. 지금 1차 보이고 2차 보이죠? 1차와 2차. 1차니까 요것 중에 하나, 2차니까 요것 중에 하나, 요렇게 선택된다라는 거야.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왼쪽에선 요렇게, 오른쪽에선 요렇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2차랑 1차를 선택해야 되는데 0, 2죠. 0, 2. 그러면 요렇게 가거나 요렇게 가거나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요렇게 가거나 요렇게 가거나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자, 3차 함수는 이어져 있는 미분 가능하고 연속인 함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요거 각각의 요거 하나, 둘, 하나, 둘. 요 총 4가지 중에 2개를 선택해서 부드럽게 이어지는 친구로 그려야 된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어져? 요렇게, 요렇게. 그러면 부드럽게 그리면 요런 식으로 돼버리는 겁니다. 요게 3차 함수의 형태가 된다. 그래서 요렇게 제가 쓴 거고요. 자, gx 요거 몇 차? 4차라고. 요것도 한번 써볼게요. gx는 3x 4제곱 어쩌고가 될 거야? 자, 요런 형태에서 무한 집어넣으면 저쪽 오른쪽 끝에서는 엄청나게 큰 무한으로 올라간다. 마이너스 무한 볼게요. 저쪽 왼쪽에서는 요런 식으로 무한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형태는 요런 형태가 되는 거야. 그리고 x축과 0과 4에서 만난다. 자, 3차, 1차니까 요런 느낌으로 가거나 요런 느낌으로 가야 돼. 요런 느낌으로 가거나 요런 느낌으로 가야 돼. 자, 이어지면서 갈 수 있는 거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요거 선택하고 요렇게 타고 이어져서 요런 식으로 선택하고 타고 이어져서 요런 식으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요런 식으로 3차 요거 원래 이렇게 3차 요렇게 1차 요런 식으로. 자, 하나만 한번 더 들어볼까요? hx 나와 있진 않은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제곱. 그럼 이거 3차죠? 마이너스 x 세제곱 어쩌고야. 그러면 x에다 무한 집어넣으면 요렇게 내려가는 형태 마이너스 무한이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무한 집어넣으면 이렇게 플러스 무한 나올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1차, 2차니까 요거나 요거 중에서 총 4개 중에 2개를 선택한다. 자, 이렇게 0과 1이니까 0 선택하고요. 1. 그러면 요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요걸 부드럽게 그리면 어떤 식으로? 요런 식으로 0과 1 요렇게 그려진다 라는 겁니다. 요렇게 우리가 x축과 만나는 친구가 바로 보일 때 인수 개수에 따라서 어떤 모양을 가지는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3차 함수, 4차 함수의 기본 출발점이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3차 함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3차 함수의 표현법 요거는 알고 있을 거야. 어떻게 알고 있어? a 최고차 x 세제곱 그리고 b x 제곱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쓴 거다 라는 거. 그리고 x 그리고 d 이렇게 쓴다 라는 거. 혹은 이렇게 인수로 사용을 할 수도 있다. 알파 집어넣으면 0, 베타 집어넣으면 0, 감마 집어넣으면 0. 이런 식으로도 써볼 수 있습니다. 자, 핵심 개형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었을 때 핵심 개형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요렇게 지금 최고차가 양수야. 음수인 경우에는 요렇게 될 거야. 양수, 음수. 요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최고차 음수일 때도 요렇게 그려드릴게요. 요런 느낌. 그리고 요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요건 양수일 때
요렇게 음수일 때 그냥 요렇게 증가, 감소가 둘 다 있고요.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둘 다 있고요. 극대, 극소. 자, 증가만 있습니다. 음수라고 한다면 감소만 있겠죠? 극점이 없어요. 증가에서 감소로 가는 지점 혹은 지역에서의 최대나 최소, 감소에서 증가로 가는 지점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요거 볼까요? 요것도 증가만 하네요. 극점이 없습니다. 자, 일단 양수를 기준으로 먼저 생각해 주시고요. 음수는 그냥 뒤집으면 된다. 뒤집으면 된다. 뒤집으면 된다. 생각해 주시고. 실근의 개수가 중요해요. 3차 함수니까요. 3차 함수랑 x축이랑 만난다라고 하면 fx는 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요거 무슨 방정식이래? 3차 방정식이 된다고. 3차 방정식. 방정식의 관계를 함수의 관계죠. 함수의 관계를 파악하는 거 우리 방정식.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요. 3차니까 방정식을 풀면 기본적으로 3개가 나와야 된다. 근데 이 3개는요. 실근일 수도 있고 허근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3을 쪼개보는 거야. 실근, 실근, 실근. 그리고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요렇게 2 플러스 1로 쓸 수 있어. 그럼 요거는 두 개가 퉁 쳐졌으니까 중근. 또 근데 2 플러스 1 요렇게 쓸 수 있고 요 친구가 허근, 보이지 않는 근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요거를 퉁 쳐가지고 3 하나로 쓸 수 있다. 요거는 3중근.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 x축이 요렇게 나온다. 실근 하나, 두 개, 세 개. 또 요렇게 나온다. 하나, 둘, 세 개. 요거 중근과 실근. 중근, 실근. 중근, 실근. 3번 두 허근과 한 실근. 요렇게. 실근 하나 보이죠? 허근은 눈에 보이지 않죠? 왜? 여기서는 실수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좌표 평면의 맥시멈은 실수이니까. 그래서 허수는 표현되지 않는다. 그래서 허근은 눈에 보이지 않고 요런 형태. 혹은 요런 형태. 혹은 요런 형태. 요런 형태도 될 수 있고요. 3중근 요렇게 증가만 하고 중간에 쉬었다 가는 y는 x 세제곱 같은 거. x는 0에서 3중근을 가는다. 요렇게 형태가 될 수 있다. 특이사항 변곡점입니다. 변곡점. 점대칭의 중심점이라고도 하는데요. 점대칭의 중심점. 점대칭의 중심점이 뭔데요? 라고 하면요. 자, 요 함수 한번 볼까? 요 함수 볼까? 요 함수 볼까? 지금은 양수로 한번 볼게요. 요쪽, 요쪽, 요쪽. 지금 제가 점을 찍은 걸 기준으로 요렇게 대칭이 보이지 않나요? 요렇게 대칭이 보이지 않나요? 요렇게 대칭이 보이지 않나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자, 3차 함수는요. 변곡점이라는 대칭의 중심점이 존재하고요. 요걸 기준으로 우리는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요렇게 극점이거든. 증가에서 감소로, 감소에서 증가로. 요렇게 지금 극점이 보여. 맞아요? 요렇게 극점이 보이는 요런 상황에서는요. 변곡점 파악해. 4야, 1이야, 대칭이니까 7이야. 요런 식으로 바로 파악할 수 있다. 요게 비율 관계랑도 연결이 된다. 그래서 요렇게 한번 끊어 볼게요. 그리고 요렇게까지 끊으면 어떻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냐? 자, 1대 1대 1 여기다가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렸어요. 제가 한번 확대해 볼게요. 변곡점이야. 요렇게 함수가 그려져 있어. 요거 극점이야. 변곡점의 x좌표. 요렇게 내려. 그리고 여기 극점과 y값이 같은 친구 요렇게 만들어.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으로 우리가 했다
라고 치면요. 각각의 1, 2, 3, 4의 간격이 동일하다. 간격이 동일하다. 변곡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 대칭이니까. 그리고 1대 루트 3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그려진 형태. 아까 개형이 어떻게 나왔었어? 요런 개형에서 이렇게 실근 3개를 가졌을 때 변곡점을 기준으로 대칭되죠. 이렇게 대칭되는 요 변곡점을 뚫었을 때, 요렇게 변곡점을 뚫었을 때, 요렇게 뚫어도 괜찮아요. 요렇게 뚫었을 때, 요 변곡점을 뚫는 직선, 여기서는 요렇게 되거나, 요걸로 따지면 요렇게 되겠죠? 자, 그 점들의 X좌표가 분명히 있을 거야. 제가 간단하게 요걸 가지고 요걸 뚫어 요렇게 X좌표. 여기는 요 점을 지나는 직선, 요거와 기울기가 같은 거 여기랑 여기 1대 루트 3 1대 루트 3 요렇게 한번 그어볼까? 변곡점 기울기가 같아. 요렇게 내려서 요렇게 1대 요 길이까지 루트 3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대 여기까지 루트 3 그래서 1대 루트 3을 잘 기억하면서 가는 것도 좋다라는 거. 흔히들 요런 점들을 많이 생각하거든. 요런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야. 아까 제가 어떤 형태 그렸었어요? 요런 형태 그렸잖아요. 요런 형태도 나올 수 있지만 요런 형태보다는 요런 형태. 그래서 완전히 모양이 얘랑 얘랑 이렇게 동일하게 되는 마치 X축 같은 느낌. 그래서 1대 루트 3. 왜? 여기가 바로 극점이거든요. 극점. 그래서 1대 루트 3까지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자, 세 실근의 합은 3 곱하기 변곡점의 X좌표. 무슨 말이야? 요렇게 한번 그려볼게. 꼭 요 제가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는데 요걸로도 괜찮고 요걸로도 괜찮아.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요렇게 접선을 한번 그어봤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만나는 거, 직선과 곡선이 만나는 건 3개가 원래 나와야 돼. 예를 들어서 ax 세제곱, bx 제곱, cx d 얘랑 px 플러스 q 요렇게 작성해서 넘긴 다음에 는 0꼴로 만약에 만들었어. 그러면 3차 방정식이죠. 요거 우리가 근과 계수 관계를 쓴다 라고 하면요. 혹시 모르니까 그냥 정리 한번 해볼게. 요것도 높아심에 근과 계수 x1, x2, x3 라고 할게.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세 실근의 합은요. 마이너스 a분의 b 요렇게 2개씩 곱해가지고 더한 거 플러스 a분의 c 3개씩 해가지고 곱한 거 마이너스 a분의 d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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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라는 거. 세 실근의 합은 마이너스 2개씩 합친 거 플러스 3개씩 마이너스 이렇게 요거 꼭 잘 기억을 해주시고 만약에 요거 몰랐다 그럼 멈추고 요거 생각해 보시면서 꼭 외우는 겁니다. 자, 요거 위주로 쓸 거예요. 지금은 잘 기억해야 돼요. 아까 요렇게 그리고 제가 요렇게 접선 원래는 3차 방정식이니까 3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3중근 형태가 나오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ax 세제곱 bx 제곱 c 마이너스 p
x d-q는 0 요런 형태가 될 거야. 아까 요거 하나랑 직선 gx를 px 플러스 q라고 놓고 관계를 쓴 겁니다. 요렇게 쓴다라고 하면 세실근이죠. 세실근은 요거 하나, 두 개, 세 개였어. 삼중근이니까. 변곡점에 x좌표가 지금 몇 개야? 3번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게 마이너스 a분의 b였다고. 여기까지 괜찮아? 잘 기억해야 돼. 마이너스 a분의 b는 변곡점에 x좌표가 몇 개 들어가 있어? 3개가 들어가 있다고. 자, 3 곱하기 변곡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a분의 b, 세실근의 합. 이게 fx는 0이라고 놓고 그냥 px 플러스 q 요거 버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fx ax 세제곱 bx 제곱 cx d 얘랑 y는 0이랑 요거 관계를 쓰면 요렇게 될 거야. 자, x1, x2, x3 요거 3개 다 더해봐. 그럼 뭐가 나와? 여기서 3차 방정식 푸는 거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나오는 거 아니야? 아까 3 곱하기 변곡점의 x좌표도 마이너스 a분의 b였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네모 x 세제곱, 세모 x 제곱, 동그라미 x, 별표 얘는 0 요런 꼴로 작성이 됐었을 때 세실근의 합에 영향을 미치는 건 요거죠. 3차 함수와 어떠한 직선을 요렇게 연결 지어도요. 어차피 1차랑 상수의 개수만 바뀐다고. 괜찮나요? 여기까지? 3차랑 2차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렇게 x가 만약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 9 세 개 다 해서 만약에 0이야 라고 한다면요. 변곡점의 x좌표는 무조건 여기가 0 이렇게 대칭이 되는 지점이 0이다 라는 것도 바로 파악하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파악이 될 수 있다.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그었어?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5야 마이너스 5 아이고 마이너스 5일 수가 없지. 마이너스 8 여기가 0이야 그럼 여기는 8이 된다.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실근의 합, 변곡점, 비율관계 비율관계를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어떤 느낌으로 가냐. 중요한 거 이렇게 극점, 더 중요한 거 변곡점. 그래서 요 간격이 동일하다. 1대 1대 1. 요 간격도 동일하다. 1대 1대 1 요렇게. 그리고 1대 루트 3은 그리고 다시 요렇게 됐었을 때 x좌표를 보는 거야. 1대 루트 3 1대 루트 3 요거 어떻게 또 볼 수 있어? 대표적으로는 요런 게 훨씬 더 대표적이다. 1대 루트 3 이런 느낌. 요렇게까지 파악해 주시면 3차 함수는 완전 끝입니다. 간단하면서도 엄청 복잡해요. 요 부분들 잘 반복해서 보시면서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4차 함수 가볼 건데 4차 함수는 3차 함수보다는 조금 덜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4차 함수는 중요하다. 핵심 개형 한번 우리가 봐볼게요. 요런 개형들이 있고요. 요런 개형들이 있고 요런 개형들이 있어요. 음수로도 표현을 해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또 요런 식으로 또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방금 그렸던 게 요거 뒤집어서 표현드렸던 겁니다. 최고차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파악해서 이렇게 그려나가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얘는요, 어떤 대칭이 되는 변곡점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나아가는 건 아니고요. 요 실근의 개수, 아까 파악했던 것처럼 4를 기준으로 두고요. 쪼개 요런 식으로, 그리고 요거를 두 개를 합쳐. 그럼 2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될 수 있어. 자, 2는요 중근일 수도 있고 허근일 수도 있어요. 자, 2가요 또 중근이 될 수도 있고요 허근이 될 수도 있어요. 요렇게 두 가지 케이스, 둘 다 중근이든 둘 중에 하나가 중근이든 둘 다 허근이든, 그리고 요 친구를 이렇게 합치면 3이죠. 그래서 3 플러스 1, 한 실근과 3중근, 그리고 4 플러스 0. 자,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거, 2라는 건요 중근이나 허근이다. 3은요 3중근이다. 4는요 4중근이 될 수도 있고요 4허근이 될 수도 있어요. 자, 하나하나 보여드릴게. 서로 다른 4실근, 요런 거 4실근, 4실근, 4개의 실근을 갖는다. 괜찮죠? 한 중근과 두 실근, 한 중근과 두 실근, 중근과 실근, 중근과 실근, 중근과 실근, 요런 것들. 중근과 실근, 중근과 실근, 요런 것들. 두 허근과 두 실근, 요런 것들. 요렇게 요렇게 두 실근 나왔지? 근데 나머지 두 개 안 보이지? 그럼 그거는 허근이란 소리지. 요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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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겠죠. 두 중근을 갖는다 라면요, 두 중근을 갖는다, 요런 거. 이게 괜찮나요? 한 중근과 두 허근, 한 중근 가지고 두 허근을 가지는 경우, 요렇게 중근, 나머지 안 보이죠? 허근, 요런 느낌. 중근, 나머지 안 보이죠? 그러면 허근. 여기도 중근, 여기도 중근, 나머지는 당연히 허근이겠고요.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내허근, 허근이 4개야. 요렇게 그려지거나 요렇게 그려지거나 요렇게 그려지거나 아예 안 만나는 경우. 한 실근과 3중근, 한 실근과 3중근, 3차, 1차, 1차, 3차, 그러니까 여기 1차, 1차, 3차. 4중근, 4중근이라면요 요렇게 우리가 아까 살짝 위에서 했던 거 생각을 해보면 2차도 요런 형태를 갖추지만 4차도 요런 형태를 가져요. 4차, 4중근은 요러한 형태를 가질 때, y는 x 대제곱 요런 형태를 가질 때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내허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요런 거겠죠, 당연히. 특이사항, 비율 관계가 3대1이 조금 중요한 포인트로 잡힙니다. 3대1, 3차와 1차 이렇게 생각하면 돼. 3차와 1차.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3차, 1차. 3차와 1차. 이렇게 3대1, 3대1 이런 식으로. 음수도 동일한 상황. 이렇게 3대 x좌표의 길이를 말하는 거야. 여기까지 1. 3대 1. 3대 1이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하면 그냥 3차, 1차 이렇게 해가지고 3대 1 계속 가도 괜찮아요. 그리고 1대 루트 2
여기서부터 여기 극점까지 1대 만나는 점까지 루트 2, 1대 만나는 점까지 루트 2,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4차 함수는 조금 더 많고 복잡해 보이지만 3차 함수보다 인기는 조금 떨어져요. 그래도 요거 꼭 기억을 하시면서 가셔야 한다. 마지막 실근의 개수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인 틀을 가지고 접근하고 판단하는 거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절대 외우는 거 아니다. 4는 일단은 가장 작은 단위로 나눠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그 다음에 합쳐. 하나만 합쳐. 그 다음에 또 합칠 수 있죠? 2 플러스 2가 될 거고. 자, 여기서 요렇게 합칠 수도 있잖아. 그럼 3 플러스 1. 그리고 다 합쳐. 4. 3은요.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개. 하나 합쳐. 그리고 또 합쳐. 자, 여기서 나오는 2는요. 중근이나 허근을 의미하고요. 자, 3일 때 3중근, 4일 때 4중근. 여기 이런 것들 말하는 겁니다. 요거는 X축과 만나는 걸 우리가 파악했었을 때 이런 식으로 실근의 개수를 간단하게 표현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정말 중요한 거, 핵심 포인트. 여기에 빠져가지고 요거 안 하면 안 돼요. 요거 안 하면 안 돼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기본적으로 미분해서 도함수를 판단하고요. 도함수를 가지고 원함수를 파악해가는 거. 그게 핵심 포인트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